긴장감이 고조되는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글로벌 경제 위기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려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충격을 맞았다. 당시 외환 보유고 부족과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 부족은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때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최근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여러 지표들이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리는 급격히 상승하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연일 흔들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둔화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함께 한국의 외환시장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원화의 가치 하락과 함께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이미 여러 국가들에게 경고를 보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겪었던 위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과거 IMF 위기 당시처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긴장은 커져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며 일자리 불안, 물가 상승, 그리고 주거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경제 지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를 돌아보며 현재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의 본질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개인이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려 한다. 과연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위기의 징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징후들은 미세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퍼져나간다. 한국 경제에서 최근 나타난 징후들은 그야말로 불안감을 자아낸다. 첫째,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추어 금리를 여러 차례 올렸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급증하며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웠다. 2023년 한국 가계의 부채는 1900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된다. 둘째, 환율의 변동성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화는 2022년 1달러는 1,400원을 넘는 수준에 도달하며 과거의 위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 많은 부분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하락은 직결적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위기의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던 가운데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경제의 건강을 대표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처럼 높은 비율로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경제에서는 집값의 하락이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위기의 징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외에도 CDS,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의 상승은 국가 신용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다. CDS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채권이 디폴트될 가능성을 얼마나 우려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최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국가 신용에 대한 위구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징후들은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징후들은 단순히 경제 전문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는 더욱 절실하다. 가계 부채 증가, 집값 상승, 물가 상승은 모두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징후들이 실제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위기의 징후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충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경제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들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구조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진다. 이는 곧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고려하게 된다. 결국 이는 실업률 상승과 소비 침체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 변동 역시 중요한 경제 충격의 원인 중 하나다. 환율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한국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가격이 급등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필수적인 소비재의 가격을 올리고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는 결국 내수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경제 충격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로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집값의 하락은 가계의 자산을 줄어들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계, 금융업계 등에까지 영향을 미쳐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 이러한 경제 충격들은 금융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의 하락, 채권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는 모두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경제 충격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업, 가계 부채 증가, 집값 하락은 모두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이는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이 얼마나 빠르게 개인의 일상으로 파급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 충격을 이해하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국가의 경제 문제가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은 외환 보유고 부족과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경제 시스템은 크게 흔들렸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 이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리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간 상황에서도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겪었다. 터키는 2018년에 경제위기를 맞았고 베네수엘라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험은 한국 경제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한국 역시 외환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유럽 경제의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글로벌 사례들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다른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 위기의 패턴을 살펴보면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의 흐름은 단순히 경제학적인 차원의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각국의 국민들이 경험한 고통, 실업, 생활 수준의 하락은 경제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급증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하며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의 부담은 더욱 심각해진다. 2023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900조 원을 넘어섰고 금리 상승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구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로 환율의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친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특히 한국은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로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은 가계의 부담을 키운다. 또한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많은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한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부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외에도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금리 인상이 다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대출 규제와 함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과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경제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의 증가, 물가 상승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킨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에 따라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금 마련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자산의 다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현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정부와 기업,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정부는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외에 다양한 금융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국제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위기 이후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혁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맞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또한 정부의 통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대출 금리를 높여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 외에도 양적 완화, 외환시장 개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위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의 확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요소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아나가야 하며 특히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자금 흐름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따라서 위기 시 기업들의 유연한 경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들의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 위기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를 잃고 주거비가 상승하며 생활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개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계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부채를 갚는 등 금융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산을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하여 경제 위기에도 영향을 덜 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히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금이나 원자재와 같은 자산은 경제 불안정 시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식의 축적이다. 경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 기술 산업,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분야들은 향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직업을 단순히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기업, 개인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 위기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경제를 만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과거 IMF 위기 당시 많은 교훈을 얻었고 그로부터 경제 회복의 방향성을 찾았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재조정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산업혁신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위기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경영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경영 전략은 단기적인 생존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먼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험 관리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언제든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환 변동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의 중단 등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다변화된 시장 개척, 공급망의 재구성, 그리고 위험 분산을 위한 금융 전략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산업 4.0,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의 경제적 생존 전략은 특히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재정 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활 수준과 미래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긴급 자금 확보와 부채 관리다. 긴급 자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부채는 위기 상황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가진 부채의 규모와 상환 계획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가능한 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입원 확보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주식, 부동산 혹은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IT, 데이터 분석, 디지털 마케팅, AI 등과 같은 분야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자산이 된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 직업의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많은 직업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국은 과거 여러 경제 위기에서 경험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도로 글로벌화되어 있으며 외환시장, 수출, 해외 투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들이 협력하여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고 동시에 세계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한 후 그 해결책은 결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그동안의 성장 모델을 점검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는 바로 디지털 전환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특성을 살려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기술이 경제 전반에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서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지속 가능성이다.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은 이미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경제 위기와 같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위기 이후에도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직면할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의 발전은 기존 직업을 대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일자리의 감소와 재교육의 필요성을 촉발하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 문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거나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과 직업 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의 여파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그 외의 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은 위기 속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적 자립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자신만의 자산을 형성하여 경제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다. 경제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한국 경제는 과거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 이번 위기 역시 한국 경제가 가진 회복력과 적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글로벌 경제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하며 동시에 경제 구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 자체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경제 위기의 해결책은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구조를 재편성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빠른 성장을 추구해왔지만 이러한 성장 방식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고속 성장은 때때로 부채와 자산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속도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산업 등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다. 디지털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야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기업 환경에서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기업들은 R&D,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여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의 글로벌화도 중요한 요소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개인이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력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개인은 단기적인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소비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현금을 잘 관리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과도한 부채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로, 개인은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나 기술 산업, 환경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개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도전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과거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회복력을 키워왔으며 이번 위기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협력이다. 정부, 기업, 개인이 협력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고 기업은 혁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개인은 재정 관리와 자기 개발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노력은 한국 경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한국 경제는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